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 푸르밀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밀이 최근 뉴스를 통해서 11월 다음 달까지 회사 사업을 종료하기로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전 직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400명 가량의 임직원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푸르밀이라는 회사가 대체 뭐하는 회사냐 싶으실 텐데, 이런 제품들을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우유 및 유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검은콩, 가나 초콜릿, 우유, 비피더스 이런 것들은 아실 법하죠. 이 회사는 사실 롯데 햄에서 물적 분할이 돼서 나온 롯데 우유를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롯데에서 완전히 계열 분리가 되었고, 이후에 사명이 푸르밀이 되었죠. 이게 퓨어 밀크에서 온 건데요. 일본식으로 읽으면은 부르미르 이 정도 되겠죠. 그렇고요. 최대 주주는 신주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신주노라는 분은 롯데 신격호 회장의 형제시죠. 이 롯데 쪽이 형제들끼리 다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하나같이 갈라섰는데,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싸우게 된 이유는 95년도에 부동산 실명제가 됐는데, 이때 신격호 회장의 차명 땅들에 대한 명의 변경 과정에서 본인이 이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다 해가지고 소송까지 갔다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땅도 뺏기고, 롯데에서 나름에게 공신축에 속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룹에서도 쫓겨나고, 나올 때 우유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푸르밀을 차렸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롯데의 이름도 못 썼죠. 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바뀐 거고요. 어떤 분들은 푸르밀이 망하게 되면 파스텔로 끝났냐 이야기 하시는데, 그거는 완전 다른 쪽입니다. 롯데 3강이 야쿠르트 쪽에서 파스텔을 인수해가지고 여기서 따로 롯데의 이름을 딴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롯데 3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드로 바뀌었고, 지금은 제과의 흡수합병이 됐습니다. 자, 푸르밀의 단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초기에는 이익이 꽤 나긴 났었습니다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4, 15년에 점점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적자로 들어서게 됩니다. 18년도 이후로는 계속해서 적자가 커지면서 연간 120억가량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게 된 상황까지 왔었죠. 회사의 재무구조를 봤을 때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대략 한 40억 정도, 차입금은 500억 정도였습니다. 유동 쪽에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 등을 더하면은 그럭저럭 버틸 수는 있을 건데, 한 번만 더 적자가 나면은 끝이기도 하고, 대주주가 추가적으로 지원해줄 거 아니면은 사업을 접는 결정을 했어야 됐죠. 자, 사업적으로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판관비 레벨은 딱히 줄기가 어려울 테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꺾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상당 시점 전부터 이미 꺾이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을 해봅시다. 물론 이제 회사가 망한다고 하면은 까려는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짓거리니까, 야, 이 회사 줄곧 흑자였는데 오더가 맡은 이후에 계속 적자 났다. 응, 아니야. 이미 이익은 계속해서 줄고 있었고, 대주주가 자기가 최대 주주인 회사를 왜 망하게 하겠어요. 그분들의 경영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은, 이 경우에는 좀 더 BM적인 부분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다 이런 상황이 왔는가, 이참에 우유 이야기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베이스가 내수 산업인데요.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이니까 직관적으로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우유 하면은 애들이 떠오르고, 요즘에 애 안 낳잖아요. 좋게 본다고 하면은 성인들이 우유를 엄청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Q의 비즈니스는 아니었겠죠. 자, 그래도 통계상으로 우유의 소비가 1에서 2%씩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치고, 문제는 수입산이 그 비중을 차지한 지가 꽤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수입산이 국내산의 공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한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최근에 우유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밀크플레이션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간본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비싼 국내 우유 안 먹어 라는 거고, 사람들이 수입 멸균 우유 쪽으로 눈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더 싸고, 요즘에는 취급하는 업체들도 많고, 라인업도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수입 우유의 협정 관세율 같은 경우도 0%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입 쪽의 선호 현상은 한동안 트렌디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자, 반면에 국내에 우유 관련 업체라고 공개되어 있는 업체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는 이미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이쪽은 경쟁이 앞으로 더 심화되겠죠. 자, 시장이 딱히 더 성장하지 않고 경쟁이 붙으면 이런 구조에서는 규모가 큰 애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죠.
우유 시장의 점유율로 보면은 국내 업체들은 뭐 서울우유, 빙그레, 남양, 매일, 기타 이런 순인데요. 이런 업체들끼리도 성적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서울과 매일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이익이 잘 나죠. 레벨 유지하는 정도가 나와도 기특한 모습인 것 같고요. 남양유업이나 대표적인 불매운동 관련된 기업이고 커피웨이 쪽에서의 타격도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 파내 만에 시끄럽죠.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감익하고 있고요. 푸르밀은 기타 여기 속해 있을 텐데 매출도 매우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다 보니까 더 빨리 무너져 내린 감이 있습니다. 자, 푸르밀의 GP 마진이 대략 25% 정도이고 판관비를 한 20% 떼주고 나면은 영업이익이 한 5% 안 되게 나는 구조였는데요. 이게 꺾인 이후에 회사가 살려면은 이게 GPM이라도 이렇게 돌려놔야 되는데 이건 구조상 어려웠을 겁니다. 이건 사업 구조상 거의 픽스인데요. 고정비적인 부분은 전체 비용의 유지 혹은 증가 그림이니까 매출이 무너지게 되면은 급격하게 사업 구조는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우유 수급을 보면은 우유 재고가 아직도 이렇게 널널하다고 하는데 왜 업체들의 GPM 개선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업체가 우유를 만든다 하면은 푸르밀이 하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이 원유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가공 제조해서 파는 거죠. 옛날 자료긴 한데 대충 이 이윤 253원을 1442원으로 나누면은 20% 남짓 이게 GPM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상 여기서 절감 가능한 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유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낙농업계 정부에서 페이버를 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이런 업체들의 생산비가 인상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우유 가격을 올리게 돼서 일정 레인지 범위 내에서 업체들이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유로 절감할 수 있다는 건 거의 없다는 거죠. 반면에 업체들끼리는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면은 가격도 깎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물류비나 제조비, 포장비 등의 부대 비용들은 당연히 오를 테니까 열등한 업체들은 브랜드 파워도 밀리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절감 요인도 딱히 없으니까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소비자들은 왜 우유값이 계속 비싸다고 느끼냐면 여기는 제조업체의 영역이고요. 소비자는 이 가격을 보는 겁니다. 여기 유통마진이 붙은 걸 보니까 이 우유업체들 나쁜 놈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실제로 경쟁력이 떨어진 푸르밀 같은 경우에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을 사용해가지고 원가 절감을 시도했던 그런 시도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한계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푸르밀 제품의 브랜드 파워가 강력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딱히. 물론 어떤 분들은 야, 나 우유 좋아해. 푸르밀 제품도 좋아하는데?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본인 돈으로 언제 푸르밀의 대표 제품을 몇 번이나 사 먹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매출이 줄어들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자, 판관비 측면을 보면은 급여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운반비가 한 7, 8% 정도, 광고 판촉비 5%, 6% 정도, 나머지 기타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이 주 비용인데요. 비용을 줄이기는 어렵죠. 줄인다고 했을 때 직원을 줄이거나 감봉을 해가지고 절대 금액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고 광고 판촉비가 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포착이 되긴 해요. 이게 비용 절감의 흔적인데 반대로 유가가 최근에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오히려 급증해버리고 이모저모로 더 줄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신준호 회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업을 접는 것보다는 일단 팔고 돈이라도 좀 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LG 생활건강 쪽에 팔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생권의 차석용 선생이 안 사기로 했습니다.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이 구조상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LG생권 쪽은 코카콜라 쪽 우유 브랜드인 페어라이프나 들여와가지고 프리미엄 쪽으로나 이렇게 살살 두드려보는 쪽으로 우회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배경에서 인수가 불발됐고 업계 사정 뻔히 하는 기존 우유 업체들이 여길 사줄 리도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더 밑빠진 돈 가져가지 말고 사업 종료를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21년에 적자로 이게 법인세를 안 내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법인을 바로 청산하게 되면은 요거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 직원들을 해고만 하고 법인 형태는 유지하면서 서서히 정리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꼼수 중단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거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푸르밀의 사업을 유지하려면은 이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기반은 이제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없으면은 대주주가 쏴줘야 되는데
신준호 회장이 더 이상 의사가 없다면은 안타깝게도 어쩔 수가 없는 수순을 거쳐가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경영 못하겠으면 직원들한테 회사 넘겨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설사 그분이 주식을 다 넘기더라도 회사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본은 누군가는 태워 넣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 왕년에 신준호 회장이 대선 주조에서 먹튀를 해먹었다. 돈을 왕창 벌었던 거랑 같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은 그것도 이거랑은 완전 다른 이야기죠. 인간 신준호가 과거에 어떤 투기적인 행위로 다른 데서 돈을 벌고 나갔던 거랑 푸르밀의 사업이 안 돼서 철수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거는 그냥 깔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 기존의 납품처, 군대, 식품업체, 마트, 이마트의 노브랜드 우유에도 상당히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제품들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도의적인 비판 그리고 법적인 배상 부분 같은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향후 푸르밀이 자산을 처분하면서 풀어가는 정리 절차가 되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관련된 노동자분들의 사후 진로나 이런 문제들도 잔존이 돼 있고 그분들은 다른 쪽을 알아보셔야 되겠죠. 수순에 따라서 푸르밀의 사업이 종료가 되고 법인이 향후 형성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푸르밀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매출 한 1,500억에서 1,800억 정도는 앞으로 시장에서 타 업체들에게 나뉘어서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서울우유나 메일유업 아니면은 수입 관련 쪽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그림으로 업계가 일부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푸르밀의 사업 종료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향후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신다면은 단순히 해당 업체에 대한 해석에 그치지 마시고 사실은 좀 더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면은 타 업체들에 대해서도 연상을 해가지고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뭔가에 도움이 되는 걸 얻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